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사기 12장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장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벌어진 좀 안타까운 갈등과 또 흥미로운 사건들,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. 네, 바로 그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하죠. 암몬과의 큰 전쟁이 끝난 직후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맞아요.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엄청 거세게 따지잖아요. 왜 자기들은 전쟁에 안 불렀냐 이러면서. 네, 심지어는 막 입다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위협까지 하죠. 입다로서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. 이미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신들이 오지 않았고 나는 목숨 걸고 싸워서 하나님 도움으로 이겼다 이렇게 항변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왜 이제 와서 싸우려고 하냐 뭐 이런 거죠. 근데 에브라임은 왜 이렇게까지 나왔을까요? 단순히 그냥 전쟁에 참여 못했다는 불만? 그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? 글쎄요, 표면적으로는 뭐 전쟁의 공로나 전리품 같은 걸 못 챙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깊이 들어가면 그 지파들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온 경쟁심이나 자존심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. 아, 특히 여기서 결정적인 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말을 하거든요. 네네.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놈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요. 그 말이 진짜 불을 지폈군요. 그냥 참전 문제가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발언이었네요. 맞습니다. 그 모욕적인 말이 결국은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된 거죠. 결국 전면전으로 번지게 됩니다.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우게 되고 길르앗이 이기죠. 네, 길르앗이 승리하고 요단강 나루턱을 딱 장악합니다.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유명하면서도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죠.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요. 아, 그 쉽볼렛 발음 테스트. 네,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?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붙잡고 혹시 에브라임 사람인가 확인하려고 쉽볼렛이라고 한번 발음해보라고 시킨 거예요. 쉽볼렛? 네, 히브리어로 쉽볼렛, 시볼렛인데 이게 뭐 곡식 이삭 같기도 하고 흐르는 강물 이런 뜻도 있어요. 근데 당시 에브라임 지역 사람들은 이 쉬 발음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. 아, 발음을요? 네, 약간 시 발음에 가깝게 십볼렛, 씨볼렛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죠. 세상에, 그 정말 미세한 발음 차이 하나로 생사가 갈렸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발음이 틀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. 와, 이 사건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. 어떻게 보면 그냥 사투리, 발음 차이인데 그게 사람을 가르고 죽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. 네,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.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무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이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. 네,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.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.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. 내전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.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다가 죽고 길르앗의 한 성읍에 묻힙니다.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강렬하게 끝나죠. 네, 입다의 시대가 가고 그 뒤를 이어서 비교적 짧게 다스린 사사 3명이 등장하죠. 맞습니다.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,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, 비라돈 사람 압돈 이렇게 3명입니다. 이 사람들 기록은 입다 이야기랑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. 좀 더 뭐랄까 평범한 느낌? 그렇죠. 입다는 워낙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간 느낌이죠. 예를 들어 입사는 아들 30, 딸 30을 뒀는데 딸들은 외부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 며느리는 또 외부에서 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. 아, 뭔가 정략 결혼 같은 느낌인데요. 혼인을 통해서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걸까요? 네,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당시의 혼인은 중요한 외교 수단이자 세력 확장의 방법이었으니까요. 입사는 그렇게 7년을 다스렸고요. 엘로는 10년, 압도는 8년 이렇게 다스렸다고 나오죠. 네, 특히 압돈에 대한 기록이 좀 인상적인데요. 어떤 점이요? 아들이 40명, 손자가 30명인데 이 70명이 전부 각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기록돼 있어요. 와, 70명이 나귀를요. 당시 나귀는 그냥 탈 것이 아니라 부와 지위의 상징 아니었나요? 맞습니다. 나귀, 특히 어린 나귀는 상당한 부의 상징이었죠.
그걸 70마리나 거느렸다는 건 압돈 가문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짧은 기록들 속에서도 당시 사회의 모습들, 혼인 정책이라든지 부의 척도 같은 걸 엿볼 수 있네요. 네. 입다 이역의 그 격렬함과는 좀 대조적으로 이들은 비교적 평온하게 임기를 마치고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한 민족 안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, 또 십볼렛이라는 그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정말 사소한 차이가 어떻게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 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입다 이후 짧게 등장한 사사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또 다른 단면들도 살펴봤고요. 핵심은 역시 공동체 내부의 분열이 가져오는 그 끔찍한 결과,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다름이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도 있듯이 이런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겠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들의 나누고 구분짓고 때로는 배척하게 만드는 기준, 우리 시대의 십볼넷은 과연 무엇일까요?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